그냥 우리 삶은 끊임없이 과정일 뿐이고, 창조하고 또 창조하는 과정에서 울고 웃고 버티고 몰입하고 즐겁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승화하는 바람에 더 성장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뭐 없고. 일단 창조의 시작은 세상에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존재하도록 하는 게 창조니까요. 무한하게 상상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해요. 근데 창조적인 과정에는 계속 불안하거든요. 세상에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불안을 잘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기 전에 너무 긴장돼, 너무 불안해 라고 말하게 한 거예요, 한 그룹은. 그리고 한 그룹은 너무 설레, 너무 재밌겠다, 흥분되는데? 라고 하고 올라가겠고, 또 한 그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올라가게 했대요. 근데 그 결과 너무 긴장돼, 너무 불안해 라고 했던 그룹과 신난다, 너무 흥분돼 라고 말했던 그룹의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 긴장된다고 말했던 그룹은 정말로 긴장되고 자기 표현하기가 어려웠고 얼어붙었고, 설렌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역량보다 더 발휘했다고 해요, 무대 위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불안함을 사실은 즐길 때가 있어요. 우리 미로게임 돈 내고도 하잖아요. 들어가서 출구가 없는 그 불안함이 재밌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카드게임을 할 때도 상대방이 쥐고 있는 패를 무슨 패인지 모르고 있는 건 재밌는 거잖아요. 불안함을 사실은 흥분되는 감정, 재밌는 감정으로 치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떨릴 때 너무 무서워, 나는 불안해, 긴장돼서 못하겠어가 아니라 재밌겠는데? 흥미로운데? 무슨 일이 펼쳐질까? 이거 노홍철 씨가 잘하죠. 정말 되게 힘든 상황에서 와 재밌겠다! 무한긍정의 그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불안한 상황을, 똑같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신체가 느끼는 감정이 똑같다고 해요. 불안할 때랑 흥분될 때 똑같이 심장이 조여오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손발에 땀이 나는 게, 신체 반응은 두 가지 감정을 똑같이 처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한 감정을 흥분된다 라고 바꿀 때 우리는 훨씬 더 넘어가기가 쉬워질 거예요. 네, 토끼의 두뇌와 거북이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리학자 가이 클렉스턴이 말했던 개념인데요. 처음에 창조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잠재의식, 무의식의 영역에서 창조를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그럴 때는 논리적인 두뇌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논리적, 상식적 이런 게 합리적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약간 멍 때리고 있을 때, 약간 잠을 자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한 중간쯤, 그냥 생각 없이 하고 있을 때, 저는 주로 보통 샤워할 때, 그냥 화장실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공간이잖아요. 되게 이완하고 있을 때. 이럴 때 갑자기 하고 뭔가 빛나는 통찰, 저는 작곡을 하니까 되게 좋은 멜로디, 어떤 좋은 악상 같은 게 떠오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를 시작할 때는 토끼의 두뇌가 아니라 거북이의 마음 상태에서 이완하고 릴렉스하고 뭔가 생각을 오히려 놔버리고 산책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좀 루즈하게 있는, 그래서 저 무의식 너머에서 되게 툭 하고 오거든요. 그 영감을 잡아낼 수 있게 좀 고요하게 있는 어떤 명상 같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뭔가 영감을 길어 올렸으면 그 다음엔 이것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놔야겠죠. 예를 들면 제가 작곡에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으면 그건 제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악보로 그리고 미디를 찍고 연주를 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이럴 때는 이제 토끼의 두뇌가 필요해요. 논리적, 합리적,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이성적으로 괜찮은가? 사람들이 들을 만한 형태인가? 감동을 줄 수 있게 잘 담겨 있는가? 이런 걸 되게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비판적 사고가 너무 커지면 창조성이 죽어버리고, 근데 너무 창조적인 영감만 가득 찬데 비판적 사고가 없으면 실제로 창조가 되지 않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균형을 이루고 가야 돼. 가야만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꼬였어.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균형을 이루고 갈 때 창조 과정이 되게 원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작곡을 할 때 몇 날 며칠 막 밤을 샐 때도 있어요. 몇 달씩 밤을 샐 때도 있고, 한 작품을 만들 때 막 엄청나게 모든 저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모든 예술가들이 공통적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해냈지? 너무 신기하다. 와, 동시에 고작 이거야? 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왜냐면 이 작품이 없다고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가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게 꼭 세상에 꼭 필요하거나 지구의 평화를 지켜주거나 전쟁을 멈추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어떤 창조적인 어떤 작품들은 장신구일 때가 많아요. 실제로 예술은 쓸모가 없어야 예술이거든요. 쓸모가 있으면 공예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술은 삶에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또 삶이 엄청 풍요로워지고 치유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어쨌건 저는 그렇게 쓸모 없으면서 쓸모 있는 그런 걸 창조했죠. 근데 그러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공연까지 하고 나면 정말 공연 끝난 날 말도 못하게 허탈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공허해요. 내 모든 걸 쏟아부었던 게 끝난 거예요, 이제. 그건 존재하지 않고 이제 없어요. 굉장히 공허하고 좀 무력하고 허탈감에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다시 창조를 시작해요. 다시 영감이 떠오르고 다시 곡을 쓰기 시작하고 막 집중하고. 근데 그 과정이 즐겁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맞아? 할 때도 있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다 하고 나면 제가 애 낳은 심정이라고 하거든요. 첫째 낳은 거 까먹고 둘째 또 낳고 있다 이러다가 한 번 더 낳아야겠어. 또 만들어내고 나면 다시 그 과정에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게 인생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기 가서 그거 성취해냈을 때 그때 얻는 감정은 약간의 기쁨과 더 큰 공허함.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보통 이제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이 그 말을 많이 해요. 죽어라고 이제 자기 인생 전부를 바쳐서 20살까지 인생을 바쳐 서울대 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공허해지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또 가고. 그래서 삶은 창조는 결과가 없다, 완성이 없다. 그냥 우리 삶은 끊임없이 과정일 뿐이고 창조하고 또 창조하는 과정에서 울고 웃고 버티고 몰입하고 즐겁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승화하는 바람에 더 성장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뭐 없고 그래서 다시 창조를 시작하게 되고 그 과정이 결코 즐겁지는 않은데 저는 창조적인 삶을 왜 전파하고 싶냐면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는 게 좀 지긋지긋해져요. 저도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항상 재밌진 않더라고요. 좀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뭔가 끝도 없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막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밝게, 가볍게, 명랑하게 그리고 좀 더 우아하게 그렇게 극복하면서 오히려 그 버티는 시간을 고통스럽게 버티는 게 아니라 좀 더 즐겁게 버티면서 이 과정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확장해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완성은 없다는 것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